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3분을 실천한 그 실천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대승정종본 제3의 실천 사례인데요. 대개 이제 그 실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심발심이 됩니다. 없던 신심이 나오고 없던 공경심이 나와서 부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실천 사례라는 것은 극적인 개인의 재앙 소멸 또는 극적인 소원 성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금강경을 통해서 국가 간의 외교가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는 아주 드물고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기독교 쪽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해서 즉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도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힘을 가지고 국가 간의 위기를 극복했다느니 외교를 성공했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모임을 여기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이라고 해서 3년 전에 우리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이신 백성욱 박사님이 하도 훌륭했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주 못난 저 자신이 변화해서 꽤 쓸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가르침을 통한다면 인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몇 년 전에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우리는 인재가 되려는 그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찾아 헤맸었습니다. 찾아 헤맸는데 세계적인 인재 양성소는 아무리 찾아봐도 드물었고 오직 유일하게 일본의 한 군데 마츠시다 정종숙이라고 하는 데서 인재 양성소 우리와의 목표가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쪽에 가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또 배우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감동했습니다. 감동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떠나서 그네들과 매우 친해졌고 격의 없이 친해졌고 아마 그대들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일 외교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의 조그만 단체가 일본의 크나큰 세계적인 단체에 찾아가서 환영을 받고 그리고 그 외교를 성공했었다는 것은 오로지 금강경 실천의 위대한 실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꼭 소개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이것을 잘 들으신다면은 금강경 공부가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좀 더 느끼시면서 더욱더 신심발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을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니까 20대 중반부터 이제 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았던 불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피상적이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불교를 알았던 것은 훌륭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즉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저는 아주 새롭게 태어난 불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몇 년 받고 난 뒤에 불교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깨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수련이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량과 공기가 꼭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하듯이 불교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이나 공기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불자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인을 만나서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물처럼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이것을 응용하고 싶었어요. 응용하고 싶었더니 개인으로서는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성취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소득은 인격이 굉장히 넓어지고 훌륭해지고, 이것이 제가 체험했던 굉장히 아주 귀중한 소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개인의 이런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도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이것을 소개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인지 하다 보면 잘 되겠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약간 좀 그렇네요. 여기 이제 딱 보세요. 한일 외교 성공으로 이끌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고, 요 금강경 제3번 대승 정종분의 실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선 요 PPT를 하나하나 돌리면서 제 얘기를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교의 위대성과 절대성, 그리고 이 현실을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치는 가르침, 도통하는 가르침으로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행복해지거나 지혜로워지거나 인재가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불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새로 알아봤더니, 물론 깨달음도 있어요. 대각의 가르침의 핵심 목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각의 목표만으로 해서 모든 불자들이 그것을 달려가다 보니까 인간이 되는 것을 너무 멀리하고 있어요. 즉 행복해지는 것도 멀리하고요. 오로지 대각 하나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더욱더 깊이 하고요. 지혜롭고 인재가 된다는 것도 우리 불교는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불행을 바꿔서 행복하게 해주는 가르침이 불교에 있고요. 무지무능이 변해서 지혜와 능력을 키우는 것도 불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그 가르침도 또한 불교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꼭 실천해야 될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번에 일본에 가서 한일 외교를 나름대로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넓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양성소. 이게 유럽을 다 뒤져봤더니요, 유럽엔 없더라고요. 미국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만을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대만을 찾아봤는데 비슷한 건 있어요.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자재공독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만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적인 자재공독회고요. 그 자본금이 막대해요. 어떻게 해서 자재공독회 같은 것을 이루었을까? 저는 자재공독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자세한 것을 일러주질 않았습니다. 자재공독회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데 정말 인격까지 훌륭해지느냐, 정말 인재까지 되느냐, 그런데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벤치마킹하고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자재공독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마 유일하게 우리 갈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소, 그것을 찾아 헤맸는데 그것은 마츠시다 정경숙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츠시다 정경숙은 어떤지 이제 사실은 상당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거의 졸업생을 불러서 우리가 강연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 졸업생이 얘기해 준 것은 마츠시다 정경숙의 10분의 1밖에 못 가르쳐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가서 듣고 보니까 상당히 크고 대단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졸업생이 얘기한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그 일부밖에 못했었습니다. 우선 대략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츠시다라는 것은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가난했고 그리고 병약했고 못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운이 좋았는지 그이는
가난을 변해서 큰 변화로 만들었고 병약을 변해서 아주 건강하게 해서 90세 이상 살았고 그리고 못 배운 것을 실망하고 그러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는 마음을 해서 어떤 세계 석학 못지않은 그런 위대한 자질을 갖추는 인격자가 되었다. 저는 이 자체부터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의의 가르침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벌었을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사람이 되게 인격은 그렇게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도 벌었고 인격도 갖추고 능력도 있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을까 좀 부럽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으면 되게 학교를 많이 세우죠. 특히 록펠러 같은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종합대학교만 16개를 세운 게 록펠러입니다. 근데 이분은 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도 학교고 뭐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역시 사람에 있다. 인재를 키우는 데도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록펠러보다 훨씬 더 희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아주 그 인재 양성소를 세우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설립한 일본 정체계. 근데 무슨 인재를 만드느냐? 자연과학, 노벨 과학상을 받는 자연과학적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의 인재. 이것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리트 양성 사관학교인데 이게 대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전 무료입니다. 기숙사 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럽니다. 교수 등록금 없습니다. 대학 졸업생인데 대개 인류 졸업생을 뽑습니다. 아주 면접점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일기 졸업생의 총리 대신이 했고 배출했고 35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사람 안 뽑으면 안 뽑았지 아무나 막 뽑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선합니다. 여기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상의 인재를 만들 수 있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는 저는 금강경식 방법을 택합니다. 제가 금강경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참나의 위대성을 배웠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진실한 것이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불교에서 배웠습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면 반드시 다 된다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일본의 정경수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뒤에는 가서 잘 배워서 성공을 해서 돌아오자. 그래도 우리 그 못지않은 그런 인재양성 교육원을 만들자. 이런 생각하에서 우리는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떠나기 전 잘 일본 근데 거기 마츠시다 정경숙에 가서 잘 배우자 이렇게 이제 뜻을 세웠는데 거기는 너무나 벽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전 금강경 하는 방법으로 많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금강경 독송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우리의 기도법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되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저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도움을 주는 것이고 말하자면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진실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룩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즉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이런 보살의 서원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라는 경험을 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갈 때도 일본에 가서 잘 배워서 또 굉장히 벽이 높은 여기에 우선 잘 들어가서 잘 배우고 심지어는 그네들한테 감동도 주고 그래서 서로 친선 교류가 돼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달성해서 우리가
한번 브라보 하자. 이렇게 욕심을 내면 되게 소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는, 즉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부처님 시봉 기도를 할 때 다 되었던 경험을 살려서 부처님 시봉은 이타적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우리 도반들 중에 마치시다 고노츠키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1894년생으로서 1989년이니까 90세까지 아마 사셨던 분인데,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1조 3천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정재계 최고 인재를 양성하는 마츠시다 정경석을 성립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우리 회원이라고 합시다. 백성옥 박사 교육문화재단의 총용상을 지낸 양계와 회원께서 일본의 오노데라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아주 의원인데 상당히 실력자예요. 마침 그분하고 접촉이 됐는데 접촉된 것만 갖고 거기에 연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양계와 총용상님 이력서 내라. 거기 대표가 누구냐. 김아목에다 그 이력서 내라.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만 안 입고 없고 치사해서 당장 관두고 싶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또 이거 잘 배워서 부처님 시봉한다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거 통과하는 것이 그 일본 거기 계신 교민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딱 승낙을 하고 난 뒤에는 심사할 때가 굉장히 까다롭지. 한번 승낙을 할 뒤에는 즉 외교적인 특유의 일본의 그 재치를 발휘해서 그런지 굉장히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어떻게 당신네들을 대접할 것이다 이런 스케줄이 딱 왔습니다. 근데 그 스케줄 속에는 그 만찬이 하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만찬. 근데 이게 만찬이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국빈 방문, 실무 방문, 우리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할 때 제일 격이 높은 게 국빈 방문입니다. 그거보다 그냥 방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국빈 방문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냐면 만찬입니다. 실무 방문 이런 데는 만찬대에 포함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조그만 단체고 마츠시다 정경수는 세계적인 인재양성소인데 우리를 처음에 하는데 만찬을 딱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기분이 으쓱했습니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금강경을 실천 덕분으로 역시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인아수라가 개흥공양 여불탐묘. 금강경 12분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그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여러 번 여행을 했는데 일본 갈 때마다 마치 한국의 어느 친절한 사람 못지않게 많은 대접을 받았고, 일본뿐만 아니라 또 기타 다른 나라에 갈 때에도 금강경 읽으면서 가면 천인아수라가 개흥공양한다는 실감나는 사례를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역시 금강경 공덕은 크구나. 깨달음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에도 현실에도 이렇게 잘 통용되는구나. 저는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찬이 이렇게 초대가 됐고 만찬의 사진을 찍었으면 좋은데 그 찍을 엄두를 못 내죠. 거기 엄숙한 자리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재현했어요. 여기 동영상 잘 만드는 분이 도용을 했는데 이 도야마 총장 거기서 숙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마츠시다 정경숙이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 총장하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량급 학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야마 총장하면 상당히 중량급 정책의 인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으로 치면 전직 부총리급의 인사가 여기죠. 정경숙의 숙장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숙장이 딱 가운데 앉았고요. 그 옆에는 간해코 부총장이라고 그분이 우리한테 마츠시다 정경숙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설명이 아주 감동을 했어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고위층한테서 설명을 들어본 것은 처음인데 뭐에 감동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조사한 뒤에 그의 입맛에 맞게 외교적 언사를 쓰고 음악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조그만 백성옥 박사 교육문화재단인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연사로 나선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저에 대한 프로필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나가는데 거기서 약간 좀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바쳤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얼른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바라서 우리는 철저히 금강경 실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모리옥과 연수보장은 중의원, 국회의원을 한번 지냈던 인사인데 요 세 사람이 요 테이블에 요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지사키라고는 11회 졸업생인데 무슨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이는 무슨 인연인지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됐습니다. 법사 팬이었습니다. 법사가 폼잡 부러 그러는 것 같지만 한번 이따 보세요. 초면인데도 우리 초면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만리장성을 쌓는 게 아니라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한다는 것은 바로 후지사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초면인데요. 악수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셋이 앉았고요. 이 오른쪽에는 저쪽에 요코하마 김옥채 요코하마 총영사입니다. 현직 총영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침 같이 초대를 받은 꼴이 됐어요. 하여튼 같이 동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양교와 이제 그 총영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준 것부터가 국빈급 정상회담만 있을 수 있는 만찬을 베풀어 준 것부터 저는 우리를 대접을 했다. 금강경 읽은 공덕이 헛되지 않구나.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한다더니 역시 헛되지 않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이때 이 자리를 제가 빌어서 평범한 얘기만 하고 돌아서는 안 되겠다. 일본을 감동시킬 무슨 얘기를 꼭 해서 일본인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자. 한국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인상을 주도록 그 얘기를 뭐를 할까. 저는 사실 며칠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하면은 일본 사람이 감동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이 숙장 도야마 총장은 상당히 외교에 능숙한 사람 같아요. 되게 정상회담을 할 때 가벼운 얘기하면은 골프 얘기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하면서 가벼운 것에 풀어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노련했습니다. 가볍게 그런 쉬운 얘기, 한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골프란 골자도 모릅니다. 그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간 일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 그 얘기 조금 끝나자마자 저는 본격적인 제 목적을 위해서 일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생각해뒀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교를 안 했지만 나이가 좀 많은 사람으로 딱 하면 기선을 제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꼭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나이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1943년생이다. 그때 해방되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나고 2년 만에 해방이 됐다. 해방이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은 반일 교육으로 다 돼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본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는 교육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더니 그 숙장의 얼굴이 그냥 색이 좀 비어오더라고요. 골프 얘기하면서 처음에 기분이 좋게 출발하더니 색깔이 좀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반일 감정이 심했느냐 하면요. 그때 김종필 씨하고 일본의 오히라 외상하고 한일 회담을 타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타결의 내용이 지금은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학생 때 뭐 압니까?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가 아주 전국에서 퍼졌습니다. 특히 서울대학에서 물리대 그 교정에서 아주 그때는 데모가 어떻게 했느냐면 단식을 했어요. 학생이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니까 동조단식 하면서 여기 1964년 6월 3일 대학생과 시민들은 한일회담을 목적으로 한 반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결사 반대한다. 지금도 제 구호가 쟁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정필 오이라 불태워요. 화형시키고 그리고 단식으로 갑니다. 길거리에 데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굉장히 겁을 나서 비상계엄을 내립니다. 이 비상계엄 내리는 거예요. 대학생을 참여했는데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게 우리가 이때 반일 감정이 이렇게 심했다. 내용은 지금으로 봐도 괜찮았다고 그래요. 청구권, 소권 받을 만큼 받아냈지만은 우리의 반일 감정이 하도 심했다. 이제 그것을 우선 그 숙장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백 박사님한테 출가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특히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의 위대성도 알고 절대성도 알고 실용성도 알고 저는 불자로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고 그런 제목을 갖고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여러 번 강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숙장 앞에서 일본의 숙장 앞에서 우리 선생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이가 나를 보는 시각을 상당히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 박사님은 어떤 가르침으로 세상을 대하라고 하느냐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난제가 생기면 난제 해답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난제의 원인을 남의 탓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 난제는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난제의 탓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네 마음속에서 찾아라. 네 마음속에 죄업이 난제를 만들었고 네 마음속에 진심, 성내는 마음이 난제를 불러왔고 네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이 그것을 어렵게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난제 해답을 찾을 때 난제는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개인 간의 난제는 그렇게 풀라고 배웠지만 국가 간의 난제는 역시 상대한테서 찾지를 말고 우리한테서 찾고 우리 조상한테서 찾고 우리 국가한테서 찾으라고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일회담 결사 반대 그러면서 일본을 미워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어느 때 마침 그 동경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알아봤습니다. 후지산을 저는 한번 등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산이 몹시 힘들다는 얘기도 책에서 읽었습니다. 몹시 힘들지만 참여할 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경에 한 10대 명 됐던 일행들과 함께 아침 새벽에 동경을 떠나서 후지산까지 갔습니다. 5분 능선에 갔더니 이미 12시가 됐어요. 그때부터 등산을 하는 겁니다. 저는 비교적 산을 잘 탔습니다. 3,200까지는 거뜬히 올라갔어요. 3,200까지. 근데 후지산은 3,776m입니다. 그런데 3,200까지는 산소 결핍증이 적어요. 근데 점점 올라가면서 산소가 적어지는데 점점 괴롭기 시작을 했습니다. 옳지. 이 괴로움은 참의 근본이다. 우리 조상이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알지 않고 무시했던 그 죄값을 내 고통으로서 대신해서 소멸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로 그렇게 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든지요. 정말 가슴이 터지듯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100m마다 산소통을 팔아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법사님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베트를 가본 적이 있었고 티베트에 가서 산소통을 갖고 살아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00m에 있는 산소통을 갖다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후지산을 등산하면서 이 고통의 대가로
우리 조상의 죄가 참회가 돼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반드시 질 끝에는요, 잘 되게 해주기를 바론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경우 순탄하게 오면 12시에 5분 응선에서 출발하면은 한 서너 시간이면 정상에 딱 도착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괴로운지 중간에 누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이나 걸려서 후지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죽는다.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겸허해지는 겁니다. 죽을수록 괴로웠던 후지산 등산을 통해서 일본의 증오심이고 오만이고 이거 다 사라졌습니다. 증오심이 다 사라졌다. 이제 이것이 정상에 올라가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금강경의 실무중생 득멸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증오심을 바쳤다. 이것이 뭐냐면 금강경 3분의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로 표시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더니 이게 정상의 모습으로 대충 찍은 겁니다. 저녁 7시인데 어둑어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려니까 아득한 거죠. 이때 실무중생을 제가 깨친 것 같아요. 죄업이 착각이고 본래였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 오만이라는 게 통할 수가 있느냐? 진심이라는 게 용납될 수 있느냐? 다 헛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증오심이 없어져서 그런지 증오심이 없어진 자리에 뭐냐면 환심입니다. 그때 저녁 7시인데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껌껌한데 보이지가 않아요. 딱 내려오지만은 이 마음은 기쁨, 감동, 환심으로 꽉 찼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이 그때처럼 참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여행은 처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대한 증오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증오심까지 다 없어져서 그때처럼 환심 났던 기억이 제가 아주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 다녀온 이후로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하나도 없어지고요. 또 없어져서 그런지 일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자타불이라고 썼어요. 내가 바뀌니 상대도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 가르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잘 기억합니다. 원수 사랑하기 어렵죠. 근데 원수를 한번 억지로라도 사랑해보면은 결론이 있어요. 원수는 은인이 됩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금강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게 금강의 3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은인이 된다라는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 일본에 갈 때도 정경숙에 갈 때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다 용서했습니다. 후지산에 가서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정경수에 갔습니다. 일본의 정경수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 줬어요. 우리가 바뀐 것처럼 일본도 바뀌었나 봐요. 우리가 진실이 되니까 천인아수라가 개운공양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 일본에서 일본의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일장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거는 단체가 있을까요? 그럼 친일파라고 해서 욕 아주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그만 단체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게 딱 입장에 태극기하고 일장기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훈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얘기가 아니라 숙장 앞에서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이렇게 증오심이 바뀌었더니 일본이 바뀌었다. 그래서 변화, 완 이렇게 쓴 겁니다. 물론 내 증오심은 벌써부터 바뀌어 있었죠. 근데 일본에 가서 정말 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이 가신 분들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 2예요. 이 사람이 하에다 국장이라고 환영사를 하는데 이 강당에 여러 단체가 와서 강의와 행사를 했지만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이 어때요? 그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근데 일본이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도 아직은 일본을 미워하고 뭐 소닥보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산가족 만난 거 보다 들었지만 정말 동포애를
한민족 같은 느낌을 저는 요번에 가졌던 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신 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오나 3이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부총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일을 통해서 정경수의 전모를 알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 입장을 잘 미리 연구를 했어요. 잘 했고, 그리고 특히 마츠시타 고노츠키에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성자와 같은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 자체를 우리를 굉장히 훈훈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식을 모시고 훌륭한 분을 모시고 존경하는데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 자체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고 따뜻하게 했고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거기에 위대한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훈훈하게 일체감에 갖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오나 4는 뭐냐 하면 그날 저녁에 만찬이었습니다. 만찬하는데 간단하게 하고 음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음료 만찬하기 전에 하나 딱 위하여 하잖아요. 거기서도 위하여 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거 일본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건너간지 모르지만 위하여를 하는데 예절이 있어요. 절도로 하래요. 한국 사람들은 먼저 하래요. 웬만하면 자기네들이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환영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자, 이게 화기애애 장면입니다. 서로 이제 위하여하고 이런 건데 정말 한 동포와 같았었어요. 전라도 경상도 사람이 만나는 것 같았어요. 일본 사람, 여기 일본 맞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제 비오나사 합니다. 이게 지금 크라이막스입니다. 이제 후지사키 상인데 사장님한테 저 고민 같은 것을 고민을 상담했어요. 초면에. 아마 마츠시타 고노스케 씨도 들어주시는 아니면 뭔가 그 고민을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급히 답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금강교를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금강교, 방고에 안 방고. 마츠시타 고노스케 씨하고 그리고 저의 상사가 있거든요. 비슷한 진짜 비슷비슷하다. 전 되게 축혀 세우는 겁니다. 인물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고 악수 2번 하고요. 그거 형제처럼 친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숙장 있는 데 와서도 어떠냐. 내가 일본에 참 증오심을 없애고 여기 왔더니 일본도 역시 참 형제처럼 대하더라.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숙장이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도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의 조상의 탓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인격자가 있구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이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숙장이 결국 감동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心の中にまで入ってきたような嬉しい気持ちでございます。私は最初に韓国に、お邪魔したのが1988年パルパルオリンピック。最後になっているのがピョンチャンのオリンピック。パナソニックにおりましたけれども、私の最後の仕事が東京オリンピックでございました。今日を機会に皆さんと一緒にお友達になれて明るい世の中になっていくことを心から記念しておりますので、皆さん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何度も申し上げておりますけれども、国家100年の体系、これを作り上げてそれを実践していく人間リーダーをこの塾の中から出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る経営をより良い方向に持っていくことが松下成蹊塾の、願いでもあります世界平和の実現への第一歩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本日確信をいたしまして、皆様のご支援、いただきながらその目的を達成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今後とも力強いご支援をよろしく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 보세요. 이제 한일 친선인데 이 제일 마지막 장면이 재밌습니다. 이 졸업생한테만 주는 도자기 선물인데 그걸 제가 받았고 지금 법당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웬만하면 이 콧대 높은 사람이 90도로 절어.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한국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때요? 한일외교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연하장까지 보냈어요. 이렇게 정중으로 쓰면서 총장 다카시 도야마.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일심이 청정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숙장 있는 데서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이렇게 환영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기도가 헛되질 않아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의 기시다 수상하고 이렇게 서로 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더니 그네들도 부인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그랬습니다. 자, 이제 금강경을 통한 한일 외교를 성공으로 이끌다. 이게 과장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진실하면은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예하고 하늘을 감동시키고, 이것은 우리 금강경을 통해서 재앙소멸 소송주되는 것만 아셨죠? 안 그래요. 나라를 움직이고 국가를 변혁시키고 외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으로 알고 금강경 공부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시기를 바라옵니다.